에필로그 6월 말의 햇살이 크리스의 침실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다. 그녀는 짐 가방 위에 블라우스를 개켜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재빨리 문으로 향했다. 좋아, 이제 다 됐어. 그녀는 칼에게 말하며 스위스인이 가방을 잠그러 다가오자 복도로 나가 레건의 방으로 향했다. 어이, 레그스, 어떻게 됐어? 이제 두 신부의 죽음으로부터 6주가 지났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킨더만의 수사가 종결된 지도 벌써 여러 주가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리는 빈번한 밤과 괴로운 추측만이 남았다. 메린의 죽음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카라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킨더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소녀는 아니었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구속복과 시트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분명히 카라스가 덧문을 찢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이다. 하지만 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뭔가 끔찍한 것을 피하려고? 아니다. 킨더만은 금방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 도망치고 싶었다면 문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카라스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치명적인 도약을 감행했을까? 킨더만에게 답은 다이어가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카라스의 감정적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녀의 죽음, 신앙에 대한 문제. 그리고 킨더만은 여기에 몇 날 며칠 동안의 잠 부족, 레건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어머니의 형태로 나타난 악마의 공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린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더했다. 그는 슬프게도 카라스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에 부서졌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데닝스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형사는 빙의에 대한 독서를 통해 구마 사제들이 자주 빙의되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강한 죄책감과 벌받고 싶은 욕구, 자기 암시의 힘 등이었다. 카라스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투쟁이 소리, 크리스와 샤론이 들은 신부의 변조된 목소리는 형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이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레건이 회복하는 동안 여러 번 집을 찾아와 크리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레건이 그날 밤 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었다. 하지만 답은 항상 고개를 젓거나 아니요였고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제 크리스는 레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딸이 2개의 인형을 안고 침대 위에 놓인 열린 가방을 내려다보며 아이다운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짐 싸는 거 어떻게 됐어? 아가? 크리스가 물었다. 레건이 고개를 들었다. 조금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이 가방에 다 안 들어가.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이제 그만 싸야지, 아가. 윌리가 나머지를 가져올 거야. 자, 서둘러. 비행기 놓치겠어. 그들은 오후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갈 예정이었다. 샤론과 앵스트롬이 집을 정리하고 칼이 제규어를 몰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알았어. 레건이 살짝 토라진 듯 말했다. 그래, 우리 딸 크리스는 그녀를 두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다이어 신부였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제가 막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크리스. 바쁘실 텐데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아니에요. 제발요. 마침 커피 한잔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샤론과 앵스트롬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크리스는 메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명 인사들과 외국 인사들에 대해 놀라움과 경외심을 표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함께 침묵을 지키며 다이어가 슬픔에 잠긴 채 컵을 내려다보는 동안 크리스는 그의 생각을 읽었다.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예수의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크리스는 아침 접시를 바라보았다. 너무 긴장되고 흥분된 나머지 아침을 먹지 못했다. 장미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장미를 집어들고 생각에 잠겨 줄기를 돌리며 이리저리 굴렸다. 그는 그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장미를 멈추고 다이어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비신자로서 말이에요. 정말로 빙이 된 것 같나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장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글쎄, 신에 대해서라면 저는 여전히 비신자예요. 하지만 악마에 대해서라며 그건 다른 문제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레그스에게 일어난 일 때문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신을 믿는다면 그는 매일 밤 100만 년씩 자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을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마는 계속 광고를 해요. 신부님, 악마는 많은 광고를 해요. 잠시 다이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이 악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선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 생각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맞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카라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그녀의 기분을 우울한 안개처럼 감쌌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 그녀는 희미한 빛의 점을 보았고 그것에 집중하려 했다. 카라스의 장례식 후 다이어가 그녀를 차까지 바래다 주던 순간을 떠올렸다. 집에 잠시 들르실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 가고 싶지만 축제에 빠질 수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수의 신부가 죽으면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항상 축제를 열어요.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크리스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카라스 신부님이 신앙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죠. 다이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택시 왔습니다. 마담. 크리스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고마워요. 칼 알았어요. 그녀와 다이어는 일어섰다. 아니에요. 신부님. 잠시만 계세요.
금방 내려올게요. 레그스 좀 데리고 올게요.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카라스의 마지막 말, 그가 죽기 전에 들린 외침을 떠올렸다. 거기에 뭔가 있었다. 그게 뭘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크리스와 샤론의 기억은 모호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카라스의 눈에서 봤던 그 신비로운 기쁨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또 다른 것, 깊고 강렬하게 빛나는 승리의 눈빛이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왜 가벼워졌을까? 그는 궁금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문설주에 기대어 카리 택시에 짐을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날씨는 습하고 더웠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크리스와 레건이 손을 잡고 다가왔다. 크리스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LA에서 전화할게요. 잘 지내세요. 다이언은 레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잊혀진 걱정을 떠올린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팔을 뻗어 그를 안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맞춤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전히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둥근 로마 칼라를 보고 있었다. 크리스는 고개를 돌렸다. 가자. 그녀는 목이 메인 듯 말하며 레건의 손을 잡았다. 늦겠어. 아가. 서둘러. 다이언은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크리스의 손짓에 답했다. 그녀가 창문을 통해 키스를 날리고 레건과 함께 서둘러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보았다. 칼이 운전사 옆에 타자 크리스는 다시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택시는 떠났다. 다이언은 길가로 걸어가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길 건너편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경찰차였다. 킨더만이 내리고 있었다. 형사는 천천히 차를 돌아 다이어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흔들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방금 떠났어요. 킨더만은 멈춰서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떠났다고요? 다이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킨더만은 길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다이어를 올려다보았다. 아가씨는 어때요? 괜찮아 보였어요. 아, 그거 좋군요. 아주 좋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다시 일하러 가야죠. 그는 숨을 헐떡였다. 이제 일하러 가야죠.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그는 몸을 돌려 경찰차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다이어를 돌아보았다. 영화 보러 가세요. 다이어 신부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저는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내일 밤 크레스트 극장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이어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었다. 뭐가 상영되죠? 폭풍의 언덕이요. 누가 나오죠? 히스클리프 역의 제키 글리슨, 그리고 캐서린 언슈 역의 루실 보리죠. 기뻐요? 이미 봤어요.
다이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킨더만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개를 돌렸다. 또 다른 사람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인도로 걸어가 다이어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길을 따라 걸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마지막에 험프리 보가트가 클로드 레인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루이, 이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인 것 같아. 보가트를 좀 닮으셨네요. 알아보셨군요. 잊으려 했으며 그들은 기억하려 했다. 끝.